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날씨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을 살펴봤는데 메이저 탑10 코인들의 전반적인 모습이 하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8% 하락을 하면서 1290만원대, 이더리움과 XRP가 각각 1.31%, 1.6% 하락을 하면서 25만 1000원, XRP는 355.55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SV만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7% 상승을 하면서 17만 7천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7.7%로 어제보다는 1%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블록체인 키스토어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에 이제 비트코인 지원을 추가했다는 소식인데, 이를 통해서 사용자들은 삼성 지원기기에 탑재된 보안 스토리지 하드웨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추가 외에도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는 클레이튼 네트워크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레이튼은 한국 최대 소셜 메시징 회사, 많은 분들이 아시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죠. 올해 초 삼성이 이제 처음으로 암호화폐 통화 지원을 발표했을 때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삼성이 비트코인을 지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당황케 했었죠. 하지만 삼성은 비트코인 자리를 주요 제품군에서 허용할 계획을 더 많이 밝히면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원을 향한 가장 최근의 단계는 최신 갤럭시 모델에 적용된 보안 스토리지 시스템과 상호 작용되는 회사의 SDK에 비트코인 지원 추가입니다. 이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는 삼성의 개발자 웹사이트 페이지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에 대한 조기 액세스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클레이튼 블록체인 모두를 사용하여서 분산형 어플리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페이지는 실제로 8월 8일에 업데이트 되었는데 해당 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소개가 없어서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 사용자가 That Office Max Guy가 이제 13일 오전 지적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이 게시물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들이 최신 갤럭시 기기에 등장하는 암호화폐 기반 키스토어와 직접 호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트랜잭션에 서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블록체인 주소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블록체인 키스토어 SDK는 현재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통해서만 이제 개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은 2019년 말까지 완전한 전체 접근 권한을 제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블록체인 SDK 공식 버전은 2019년 말까지 발표될 예정이고, 그 사이 개발자들은 삼성 블록체인 SDK의 베타 버전을 사용하기 위한 제휴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 기능을 지원하고 문자 그대로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삼성과 같은 거대한 기업 이름은 전 세계 암호화폐 채택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누가 이 기능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의 제한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연도 이제 초 삼성전자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이번에는 비트코인을 지원한다는 소식인데, 여기 나오는 블록체인 키스토어가 암호화폐 지갑 앱이죠. 기사에서도 나온 것 같이 이제 올해 초 삼성이 처음으로 암호화폐 지원을 발표를 했을 때 세계 1위 암호화폐 어떤 거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빠지면서 이더리움이 지원되며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트코인을 지원한다는 소식이죠. 삼성전자 측에서 어떠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현재 정확히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단순 암호화폐 지갑만 보관하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 것이 아닐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 측에서는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하기 위해 열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인넷 구축이 끝나면 삼성코인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삼성코인이 삼성페이와 연결이 되어서 암호화폐 지갑에 있는 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상상도 할 수 있겠죠.
이 삼성페이는 현재 센트비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국경 간 송금을 하고 있는데 센트비가 리플사의 파트너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네, 과연 삼성전자 측이 생각하는 큰 그림은 어디까지일까요? 일단 블록체인 메인넷 개발이 끝나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래 움직임이 45,893개의 비트코인 이동과 1,870만 3,000개의 XRP 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대규모 고래의 이동이죠. 최근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암호화폐 고래 움직임 증가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11,000달러 아래로 하락을 하면서 주요 암호화폐 통화의 일부 대형 보유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 24시간 동안 많은 자금을 송금한 것 중 한 사람은 비트코인이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특정 투자자가 550만 달러 상당 약 하나로 66.7억 원의 비트코인, 500비트코인을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고래의 이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500개의 비트코인이 OKEX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그리고 651개의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그리고 500개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지갑에서 거래소 OKEX로, 그리고 15,000개, 22,923개가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533개 비트코인이 OKES에서 코인베이스 지갑으로 이체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5,786개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다고 하네요. 네, 한편 거래자들은 또한 리플로부터 XRP의 판매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것을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존재하는 모든 XRP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리플사가 1,870만 3,000개의 XRP를 알려지지 않은 지갑에 보냈다고 합니다. 네, 불과 6분 후에 문제의 XRP는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 허브 지갑으로 보내졌다고 하는데요. 네, 리플은 최신 XRP 시장 보고서에서 이번 분기에 XRP 판매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올 2분기 리플은 2억 5천 151만 달러 상당의 하나로 약 3,049억 원의 XRP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대규모 고래 움직임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고래들은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 걸까요? 네,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자료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옮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매도나 그리고 장외 거래, 즉 OTC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알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매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하락에 대비해 매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는 의견과 투자자들의 매도를 이끌어 저점 매수를 하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고래들이 대량의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연 저점으로 추락하는 등 하락장이 본격화되었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의 한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하락할까봐 미리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려고 하드웨어 원래까지 산 고래들이 이체한다는 것은 당연히 손절을 의미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한 전문 트레이더는 하락장에 비트코인을 옮기는 것은 연쇄적으로 매도 압력을 일으키는 트리거로 사용된다면서 굳이 본인이 매도하지 않아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네요. 네, 그는 또 비트코인 리치 리스트의 동시간대 이동은 일반적으로 동일 주체에 의한 이동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갑의 입출금, 매매 성향까지 추적이 가능해서 한 지갑의 출금이 다른 지갑들의 연쇄 출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홍콩 장외거래 기업 제네시스 블록의 헤드 트레이더 또한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가격을 오르내리기 위한 고래들 간의 협업은 매우 있을 법하고 해내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비트코인 고래들은 이제 지난해 하락장 직전과 올해 상승장 직전 때를 지어 움직였다고 합니다. 네, 한 고래가 일으킨 수많은 트랜잭션인지 아니면 여러 고래들이 만든 일정한 트랜잭션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랠리가 시작되기 전 고래들이 일련의 흐름을 보인다는 것인데요.
네, 현재 계속해서 나오는 고래들의 움직임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네, 지금의 고래 움직임이 상승장 직전일지 더욱더 떨어질 하락장 직전일지 시간만이 답을 알고 있겠죠. 네, 신한은행이 그라운드 X 헥슬란트와 블록체인 키관리 솔루션 개발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은 은행에서 거래 명세를 기록하고 위 변조를 막기 위한 기술로 조명을 받고 있죠. 네, 신한은행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 X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서 블록체인 앱을 이용하는 기업의 키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개인키 관리 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 상에서는 모든 거래는 블록체인에 포함되기 위해서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하고, 이런 서명은 개인키 즉 프라이빗 키와 공개키 퍼블릭 키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공개키는 은행의 계좌번호, 개인키는 계좌의 비밀번호 즉 핀번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은 보안 기술 적용과 키복구 프로세스를 담당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라운드 X 키관리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헥슬란트와 함께 블록체인 플랫폼의 한 축을 맡는다고 하네요. 네, 이를 통해서 해킹과 분실 사고를 방지하고 높은 편의성을 가진 인프라 개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협약으로 이 3사는 오는 10월부터 파일럿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를 신한퓨처스랩 5기 육성 기업이자 그라운드 X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서비스 파트너사인 레디의 에너지 데이터 거래 플랫폼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 이제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독보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일관된 사용자 경험과 인터페이스로 고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카카오의 그라운드 X 관계자는 국내 대표은행인 신한은행과 손잡고 당사의 클레이튼 플랫폼을 바탕으로 금융거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거래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인 신한은행은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와 관련하여서 현재 나날이 선점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제 완전한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고 기사가 났었는데, 신한은행이 내놓은 자기증권 신원이라는 신개념 본인 인증 서비스이죠. 네, 이를 이용하여서 완전한 비대면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 자기주권 신원 방식이란 것은 기존 중앙기관에서 발행하고 인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블록체인에서 검증되고 인증된 정보를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방식을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도 아시겠지만 비대면 대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은행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죠. 네,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KB 은행이 국내 은행 중 블록체인 관련 인력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00개의 국내외 블록체인 3모델을 검토하였고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47개나 출원을 했다고 하네요. 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보다 빨랐고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도 과감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이 널리 알려지기 전인 2015년 11월 코인플러그와 문서 인증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연계 서비스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디지털 화폐 발행도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직 상용화한 서비스는 없지만 신사업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리플과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2017년 12월 일본 SBI 금융그룹과 리플랩스의 합작 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와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네, 리플 플랫폼인 엑스커런트를 통해서 해외 송금 기술 검증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비용과 사업성 등의 이유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죠. 네, IBK 기업은행은 2016년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핀테크 블록체인 해커톤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5월 테라와 업무 협약을 맺었죠. 이렇게 국내 은행들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지지부진한 태도로 인해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하루빨리 규제가 정상화되어서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암호화폐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XRP 랩스의 이제 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네, 줌에 대해서는 XRP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현재 XRP 랩스의 창업자인 위스 윈드가 개발 중인 어플리케이션 줌은 이제 사용자가 앱상에서 금융기관과의 접속 없이 유로화나 이제 미달러, XRP나 그 외 암호화폐를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줌에 대한 새로운 세부 정보가 공개가 되었는데, 이 줌의 이제 중요한 것은 단순 월렛 앱, 그러니까 지갑이 아니라 뱅킹 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용자가 이제 일반 은행 계좌에 접속할 필요가 없어지고 이 앱 자체가 은행 계좌가 되는 것인데요. 네, 지난달 7월에 공개된 앱 UI는 XRP 송금, 수취 기능, 그리고 거래 이력 조회, 메시지 송수신 기능 등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때 위스 윈드는 이 앱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했었죠. 이번에 새로운 비밀 형식을 공개했다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존 지갑 주소는 어렵죠. 외우기는 거의 불가능할 법한 26개 숫자와 알파벳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기능에서는 이제 10자 내로 이름을 저장해서 송금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번에 공개했을 때도 현재 카카오톡의 메시지 기능의 송금처럼 그 사람의 이름을 누르면 바로 직관적으로 송금을 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정말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리플의 소식은 항상 매일같이 나오고 있네요. 그만큼 리플의 사업이 점점 확장된다는 뜻이겠죠. 같이 지켜보도록 합시다. 과연 리플 XRP의 가격 호재를 언제쯤 따라가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자취를 감췄다. 현재 마이너스 0.57%다라고 나왔는데, 네, 여기 김치 사진을 아예 가져다 놨네요. 근데 이 김치는 별로 맛 없어 보이네요. 네, 다른 나라 시장과 비교해서 한국 내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 54.48%까지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붙었었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이제 없는 배경에는 법정 통화인 원화의 하락 등의 요인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내에서 암호화폐 가격 괴리가 발생하는 현상, 즉 일명 김치 프리미엄으로 불리는 이 현상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와 비교해도 가격 차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게 되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국에서 미국보다 평균 4.73%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네, 앞서 언급한 듯이 이제 절정에 달할 때는 54.48%까지 벌어진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블록체인 조사 기관인 데이트라이트는 이제 올해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투자자 수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인구와 투자자 수를 대비한 경우 이제 대략 10명 중 1명이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한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은 숫자로도 증명이 되었죠. 이 현상에는 우선 한국의 법정 통화인 원화 가치 하락이 있다고 하네요. 네, 8월 들어서 중국의 위화나 약세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죠. 현재 1220원을 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일본 정부와 한국의 관계 악화도 이 문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변수로 볼 수 있는 요인은 한국의 규제 강화라고 합니다. 이달 한국금융정보분석원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등록제 시행과 함께 직접 규제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죠. 네, 한국 정부는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을 고려 중입니다. 규제 강화도 한국 투자자들의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는 김치 프리미엄, 스시 프리미엄, 그리고 버거 프리미엄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남미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새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현재 남미 쪽에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국의 화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이죠.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때 그 시절 2017년 말 2018년 초 완전한 투기판이었죠. 도박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괜시리 그리워지는 것 같네요.
네, 투자자의 70%가 알트코인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리플 등의 알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침체를 겪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네, 더 데일리 체인의 창업자 알렉스 리베르타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0%가 알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30%만이 이미 바닥에 도달했다라고 답을 했는데, 알트코인이 바닥에 도달했는가 아니면 더 내려갈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한 이번 설문사에는 이제 총 4,891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네, 실제로 암호화폐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지난 2017년 최고점 대비 약 45% 하락한 데 비해서 2위 이더리움은 85%, 3위 리플은 92% 가까이 크게 하락을 했죠. 이처럼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에 비해 이미 큰 하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앞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가 데이비드 마틴은 최근 트윗을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의 강세와 이더리움 약세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은 7월 변동 장세에 6.8%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그 많은 알트코인은 평균 20%, 일부는 33% 이상 급락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뉴스 BTC는 최근 비트코인의 전체 암호화폐 시장 지배력, 즉 더미넌스가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이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해서 주요 알트코인을 탈출한 결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만약 비트코인 지배력이 하락하지 않으면 이더리움과 같은 알트코인은 향후 더 많은 매도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네, 앞서 이제 미국 월스트리트 출신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최근 열심히 언급하고 계시는 맥스 카이저도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점유율, 시장 점유율은 80%를 향하고 있고 알트코인은 소멸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거의 60%, 70%에 육박을 하면서 사실상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지금 이대로 조금씩 성장하는 추이에는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바라기 힘든 일이죠.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비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생각보다 한 코인에 몰아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비트코인에 아예 투자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서 알트코인 대상승장이 임박해 왔을 때야 크게 문제가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한다 해도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정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영국의 고용연금부가 이제 실시간 결제를 위한 블록체인 활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영국 고용연금부가 결제 산업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분산 원장 기술을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디지털 구현 공유 플랫폼 부문의 리처드 레이콕 부국장은 고용연금부가 2천만 이용자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제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부국장은 결제 서비스가 효율성, 신속성, 확장성, 혁신성을 갖춘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24시간 이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연금부가 이러한 시스템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술 트렌드를 조사하고 있고 이 가운데 도입이 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그는 산단테르 은행의 원페이 FX, 네, 리플사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죠. 네, 완성된 블록체인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거래, 소요, 시간, 비용과 그리고 실패율을 낮출 것이고 조작이 불가능한 안정적인 원장의 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용연금부는 2021년 도입을 목표로 공통결제, 메시지, 표준을 수립하고 새 오버레이 서비스를 추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영국 하면 지금 떠오르는 게 브렉시트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저스틴 서더면 촐싹이 아니죠. 촐싹이 아니고 워렌 버핏, 오찬이 떠오르는 것처럼요. 네, 다시 기사를 보게 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 구글의 영국 블록체인만 검색하더라도 무수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18년에 복지수당에 블록체인을 적용해서 연간 5조 원대의 부정 수급을 차단을 했고 2019년 영국 런던 블록체인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영국의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입증, 범죄 증거 입증에 블록체인 활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가기록보관소에는 블록체인 디지털 지문을 도입을 했는데 마치 예전 영국이 마차 산업을 중요시하다가 자동차 산업에 뒤처진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네, 우리나라는 왜 뒤처지려고 하는지 참 아쉽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전에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본 뒤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규율을 발맞춰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근데 동향을 살펴보기는 하는 건지 규율을 발맞춰 나가는 게 아니고 발을 넘어뜨린 건 아닌지 참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여서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예로운 타이틀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XRP 기준 355.5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4원으로 1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 도미넌스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안전하게 네,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닐까 지금의 시장 상황에서는 네,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